안녕하세요. KBNC 최주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씨. 컴텍스 잘 다녀오셨나요? 뭐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쵸. 네. 호텔에서 잠 같이 자는 거 빼고는 다 따로따로. 네. 이번 컴텍스 주요 이슈가 어떤 건가요? PC 컴포넌트를 다루는 입장에서 컴텍스 주요 이슈를 본다면 일단 엔비디아의 5060 발표, 네. 그리고 이제 AMD가 9060 XT 그쵸. 발표했고요. 네. FSR4 발표했고요. 스레드리퍼 9000 시리즈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AI 프로 R9700 네. 쿼드로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워크스테이션용 뭐 그래픽 네, 워크스테이션용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기존 쿼드로 계열. 네. 이번에 AMD가 발표를 많이 했어요. 아, 더 많이 했나요? 네, 뭐 엔비디아는 5060 하나였고 네. 솔직히 5060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출시되는 제품만으로 봤을 때는 AMD가 이슈를 많이 그러네요. 받았고요. 네. 근데 그거와 달리 전체적인 컴텍스의 포커스는 당연히 또 엔비디아에 이제 주요 출시한 제품들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이제 신제품 관련해서는 없어요. 뭐 인텔도 특별한 신제품은 없었고, 그래도 뭔가 우리 황 회장님이 이번 많이 터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들을 좀 했나요? 저희뿐만 아니라 올해 컴텍스의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역시 또 엔비디아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컴텍스 전날인 월요일 날 아침 11시에 현지 시각으로 키노트를 했거든요. 네. 왜 혼자만 따로 여기서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갔거든요. 네네. 기존에 난강에서 하던 데가 작아서 음. 뭐 저도 사진 대충 찍어 왔습니다만 뭐 현장 주인은 난장판이었고요. 네. 뭐 나라 전체가 엔비디아로 도배됐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편하죠. 올해 컴텍스의 주된 화두는 역시 또 엔비디아에서 나왔어요. 대만 제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예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만 경제를 산업적인 면에서 정리해 봤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전자제품이나 IT 제품에 대한 하청 생산. 대표적으로 이제 뭐 팍스콘을 예로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로 대표되는 OEM 공급. 이제 올해는 이제 그것이 바뀌는 것에 대한 예고를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앞에서 엔비디아가 총대를 메고. 네, 모든 대만의 기존 부품 산업을 다 AI와 서버 위주로 바꿔서 칩 생산부터 TSMC, 그 다음에 칩을 가지고 보드를 생산해서 팍스콘, 메인보드와 각종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뭐 쿨러 만드는 회사는 서버용 쿨러를 만들고요. 파워 만드는 회사는 서버용 파워 만들고, 보드 만드는 회사는 서버용 보드 만들고요. NVL72 서버까지 팍콘에서 다 제조해서 그냥 대만 안에서 다 만든다 이거예요? 대만 안에서 다 만들어서 수출하고 우리도 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대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거 쓰고, 그래서 대만을 AI의 중심기지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올해 컴텍스의 가장 큰 화두였고요. 그래서 모든 회사에 모든 부스를 가면 맨 앞에 다 서버용 모듈이나 서버용 부품이나 서버용 관련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서버 렉 같은 건 거의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델타, 그러면 우리 파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가 서버용 파워, 그 다음에 서버용 메인터넌스, IDC용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그 전력 공급 장비들, 그게 자기가 원래 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스를 대규모로 꾸며놓고, 네. 이번에 팍스콘 가면은 딱 하나밖에 없죠. NVL70. 그렇죠. 네. 그거 팍스콘에서 만드니까. 2년 전에는 저희가 컴텍스에 가서 인베디드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올해 화두는 인베디드였다. 솔직히 인베디드나 서버나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좀 쉽게 정리를 하면 올해 컴텍스에서 가장 화두가 된 제품들은 서버 관련된 제품. 그러니까 GPU 서버에 관련된 제품이고, 그냥 대만이란 나라에 그냥 기존의 IT 제품과 IT 부품을 공급하는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그냥 다 AI용으로 전환을 해서 나라 전체가 그냥 AI용 하드웨어의 생산 기지로 그냥 다 올인을 하는 그것으로에 대한 변화가 올해 컴텍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키노트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크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팀 타이완 전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게 팍스콘
키노트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아 진짜요? 팀 타이완 단어가. 엔비디아는 팀 타이완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네. 네. 근데 내용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속을 채웠구나. 네. 팀 타이완이 도대체 뭔가요? 지금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게 AI용 서버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AI용 서버를 대만의 각각 회사가 체계적으로 구축된 서플라이 체인을 이용해서 대만에서 모든 걸 다 한다가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우리도 쓸 거야. 국가 예산으로 서버를 사는 거예요. 엔비디아 서버를 예산으로.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엔비디아 서버를 사용해서. 네. 그래서 쭉 깔아. 뭐 GPU 10,000개라고 얘기하던데 10,000개인지 20,000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엔비디아 서버를 쫙 깔고 대만의 하드웨어 플랫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에게 니들 써. 이걸 가지고 플랫폼 만들어. 소프트웨어 만들어. 생태계 만들어. 생태계 만들어.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육성할 거야. 그게 두 번째예요. AI를 이용한 환경 영향 평가, AI를 이용한 공장 자동화, AI를 이용한 뭐 스마트 시티, 뭐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국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드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육성할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할 거야, 우리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엔비디아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없으면 이 전략을 쓸 수가 없잖아요. 서부터 칩부까지 다 대만에서 할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하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엔비디아는 어쨌든 대만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는 미국 업체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 업체가 대만이랑 조인을 해서 이제 대만 내 생태계를 구축을 한다라는 거에서 키포인트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맞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가로 기사도 많이 나온 그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 네. 예, 그 이제 엔비디아 신사옥. 네. 스티브 잡스가 항상 프레젠테이션 하면 다 프레젠테이션 끝난 다음에 one more thing 하잖아요. 황 회장이 그렇게 발표했어요. 컨스텔레이션을. 황 회장이 다 발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끝난 것처럼 하다가 네, 다 끝난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신사옥 찍을 거야. 네,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기자들이 거기 꽂혔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쪽에서는 그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그 팀 타이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컴퓨텍스 2025가 대만의 행사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체 행사잖아요. 예. 그래서 황 회장이 얘기하는 것도 대만 사람과 대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도 국내용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기업이지만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만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대만에 와서 대만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땐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네. 그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들어갔거든요. 네. 그 토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일요일 날 현지에 있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바로 거기 간 거란 말이에요. 네. 토요일, 일요일에 대만 뉴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에 온 뉴스가 다 도배돼. 황 회장도 온다고. 황 회장님이 대만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부터 막 기자들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아이돌처럼. 그리고 이제 왜 왔다. 그리고 대만의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제가 디테일하게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왜냐하면 중국어로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뉴스를 보면은 대략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뉘앙스인지 뻔히 알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컴텍스에서 뭘 발표를 해야 돼요? 대만과 관련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대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도 이득이 되는 걸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칩2 슈퍼컴퓨터를 위주로 발표한 거고 팀 타이완 전략. 그리고 거기다 대만 사람도 좋아할 수 있게 니네 정부가 우리 제품 사서 이제 생태계 GPU 서버 쓸 수 있게 한데 그거를 GPU 생태계 구축이라고 멋있게 포장해서 또 하나 얘기하고 거기다가 one more thing 잡스처럼 네, 해가지고 우리 신사옥 지을 거야. 네.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왕 지을 거 멋있게 지어야지. 그러면은 그냥 대충 건물 하나 짓겠어요? 그렇죠. 그거 미국보다 싸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만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 맞고,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뉴스에서 뭐 AI 거점을 대만에 만든다. 뭐 엔비디아 본사를 제2본사를 대만에 만든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엔비디아 타이완 본사라 그러면 타이완 본사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전달받은 내용 이렇게 조율하는 거겠죠? 그 본사에서 전달받은 거를 대만 사람들과 대만의 협력 업체들 TSMC와 조율하는 일이 걔네들 일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칩 디자인 할 건 아니잖아. 칩 디자인 하겠어요? 안 하죠. 안 못 해요, 하죠. 그런 거는. 인원이 없을 것. 거기는 없어요. 네. 그런 기능은 다 본사에 있는 거고, 미국 본사에 있는 거고, 엔비디아 타이완 본사에서 하는 일은 TSMC와 칩 생산 스케줄을 관련 협의하고, 델타니, 아수스니, 그런 업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니들 파워 300개 만들었어? 빨리 파스콘에 갖다 줘.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할 수 없잖아. 프레스 컨퍼런스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비공개 프레스 컨퍼런스. 거기 제가 갔는데, 거기서 마지막에 한국 기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이 한국 기자가 실수를 해갖고, 이번에 대만에 오픈한다는 신사옥에 대해서 라고 하고 질문하니까 황 회장이 바로 잘라버리고, 아니야. 오해하지 마. 우린 원래 대만에 사무실 있었어. 오픈이 아니야. 사람을 못 뽑아서 의자를 둬야 되는데 의자들 자리가 부족해서 건물 짓는 거야. 오해하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계 기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글로벌적으로는 별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사무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냥 건물 하나 새로 짓는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멘트로. 하루 전에는 원모어 띵 해놓고 네. 크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그 컨스텔레이션에 대한 입장차가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이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게 다르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거는 대만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글로벌적으로. 그건 글로벌하게 얘기한 거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니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듯이. 별거 아닌 듯이. 물론 100% 별거 없는 건 아니지만. 그쵸. 물론. 네. 어느 정도 키노트에서 발표한 뉘앙스는 걸러들을 필요는 있어요. 네. 감안을 해야 그 되는. 대만 사람들을 위한 대만의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만의 국뽕을 필터링해서 보고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게시물 하나 올렸거든요. 짜증난다고. 그러니까 그 행사를 보고 난 직후에 제 감정은 짜증이었어요.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 기자들하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감정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보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닌 걸 갖고 뭐 이렇게 했네라고 저도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진짜 짜증났거든요. 네. 뭐 뭔가 이 대만에다가 선물 보따리 하나 주는 것 같잖아. 실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뉴스도 그렇게 나왔고. 선물 갖고 왔어. 네. 이러면서. 대만 사람이 미국 가서 돈 벌어갖고 금이환영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대만에다가 막 뭣도 지어주고, 니네들 평생 먹거리 살 거를 다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막 이런 개념이야, 지금.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 이 젠슨왕이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팀 타이완 전략을 쓰냐,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대만 말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 타이완을 하는 거지. 대만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삼성에서 칩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포스 정도를 삼성에서 찍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HAM까지 하고 거의 코어스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한 번 이렇게 TSMC가 세팅해 놓은 걸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요. 지포스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칩도 대만에서 찍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드 만들 수 있는 데가 대만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존에 어디서 만들었죠? 기존에도 대만 아닌가? 중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대만. 중국에서 못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못 만들게 됐죠. 이제. 네. 미국에서 제재하는 것 때문에. 그럼 이제 대만 만들었네. 미국에서 AI 칩 수출 제재하는 바람에 중국 대륙 내로 칩이 못 들어가요.
그 칩을 가지고 걔네들이 뭐 생산하고 뭐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던 거 다 지금 옮겼잖아요. 실제로 조텍도 본사를 옮겼어요. 그쵸. 싱가포르로 옮겼어요. 대탈출 중이죠. 다. 네. 어차피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드를 만들어서 슈퍼컴퓨터까지 PC를 만들어서 서버를 만들어서 그런 뭐 쿨러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생산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중국과 대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안 되잖아요. 그 대만에서 해야지. 한국에서 할 거야? 네?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잘했지만 다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대만에서 칩 생산부터, 대만에서 보드 생산하고, 대만 팍스콘에서 PC 슈퍼컴퓨터 통째로 만들고 다 만드는데, 그럼 이왕이면 팀 타이완을 해가지고 전략 발표하면 좋잖아. 대만에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거는 엔비디아가 기존에는 칩 생산 기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GB200 아니면 H100, H200이라는 걸 만들어서 칩을 만들어서 그 보드까지는 팍스콘에서 만든 다음에 보드를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NVL72를 발표하면서 슈퍼컴퓨터 기업으로 변모했다는 것. 그래서 네. 사실상 이제 팀 타이완이 전략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발표를 이제 다른 것과 멋지게 해가지고 키노트를 만들었지만 대만 국내용 메시지에 저는 불과하다고 보고 원래 하던 거였고 대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였고 그리고 대만 외 국가가 관련된 시설이나 제조 기술이나 뭐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해서 대만 국민들을 위해서 멋지게 그냥 메시지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거 외에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 팀 타이완 전략에는 그러면 대만 AI 생태계를 막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뭐 별거 없는 건가요? 우리는 AI 산업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AI 서비스 같은 게 뭐 더 우리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예, 풍부해진다. 뭐 우리나라는 이런,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한국은 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벤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면은 AI를 활용한 서비스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걸로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너의 삶이 더 행복해져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모두가 다. 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 얘기죠.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면 야 우리는 왜 딥시크 같은 거 못 만들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더 좋은 서비스 왜 못 만들어? 이런 그 서비스가 아니라 그 모델링 자체. 그렇죠. 그렇죠. 모델 자체를. 그 모델 자체도 우리가 만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메타나 뭐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지. 왜 걔네 거 가져다 쓸 생각만 해? 우리는 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맞죠? 네. 대만은 그 얘기조차도 안 해요. 장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대만은 장치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만.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이번에 가보시면 AI를 이용한 서비스는 없어요. 뭐 원래 바운더리도 아니지만 없어요. 그리고 여행이나 이런 거 가보시면 우리나라는 여행이들 어딜 가든 뭐 간판에 뭐가 붙어있든 광고가 붙어있든 AI를 활용해서 뭐 이런 서비스 뭐 간판이나 이런 광고나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걔네는 없어요 그런 거. 대만의 AI 산업은 AI를 위한 하드웨어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 단위에서 서버를 사서 데이터 센터 구축한 다음에 니들 마음껏 쓰세요라고 하는 거야. 육성하겠다 이거야.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거 할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 AI와 로봇의 결합을 이번에 많이 얘기했거든요. 우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고 있죠. 뭐 다 하고 CES에서 있어요. 발표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로봇 회사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잖아요. 현대에서. 네. 네. 현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장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어딘 줄 알아요? 현대인가요? 현대예요. 자동차. 네. 그래서 그 기술을 산 거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AI를 해가지고 그거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기업. 물 포함한 우리나라 스타트업. 그 대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스타트업 분들, 중소기업 분들. 우리는 이미 많이 해요. AI를 통한 산불 감지 시스템. 그래가지고
정부냐 지자체에서 다 해놓은 CCTV 있잖아요. 네, 네. 싹 모아갖고 그거를 이제 감지하는 거죠. 거기다 AI 넣어서. 우리나라도 어떤 얘기 많이 나오냐면 지금 대선 기간이거든요. 네. 지금 대선 기간 중에 가장 큰 모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GPU 모자르니까 빨리 뭐 사서 뭐 정부에서 이거 지원해가지고 데이터 센터 더 만들 거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단위의 정책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GPU 모자르다고 지금 다들 난리부르스 치고 있잖아요. 그 AI 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좀 부족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서 있는 분야라서 이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거나 하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설명은 해주셨는데 전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올리셨잖아요, 그 사진이랑 같이. 짜증난다고 이 발표하는 거 내용이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신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이 전략을 보셨을 때 그 느낌을 얘기하신 걸 텐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그런 느낌이 오셨나요? PC 부품 제조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2주 전에. 예. 그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PC 부품 제조 산업과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굉장히 대만보다도 잘했었고 이걸 좀 더 발전시켰다면 지금 대만에서 칩 생산부터 슈퍼컴퓨터 제조까지 대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도 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공식화해서 딱 발표했잖아. 내가 2주 전에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죠. 제가 거기 멘트에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야 그것이 부가가치도 없는 저성장 사업인데 뭐하러 우리가 그런 거 해 라고 얘기가 가장 많았어요. 네. 네. 맞아요. 인정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삼성의 파운드리가 만약에 TSMC처럼 잘 나가 그럼 나머지 다 망해도 돼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불닭볶음면 있잖아. 사면. 수출 뭐하러 해? 최첨단도 아닌데. 그쵸. 근데 지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거 대기업 입장에서 보는 거거든. 맞잖아. 그쵸. 대기업 입장에서 불닭볶음면 할 필요 없잖아. 돈 되는 거 더 많아. 대기업 입장에서 그래픽카드 제조를 왜 해? 안 해도 돼요. 대기업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골목 상권에 양보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하면 돼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였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산업을 영위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있었다면 누구는 파워를 만들고 실제로 뭐 썬파워나 그런 우리나라도 파워 만드는 회사들 되게 많았거든요. 파워레스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픽카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고요. 관련된 뭐 모뎀, 사운드 카드, 모든 컴퓨터 PC 부품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케이스 제조, 파워 제조 다 우리나라가 관련된 중소기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해서 대만처럼 수출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갔다면 우리도 삼성하고 해서 칩 투 컴퓨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배제될 필요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였거든. 그 2주 전에. 우리나라가 제조로 일어난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은 다 제조거든요.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다 제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스마트폰도 어쨌든 애플 다음으로 삼성이 2위잖아. 요즘은 그쵸. 흔들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의 산업이 PC 산업이라는 걸 통으로 A부터 Z까지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 그쵸. 지금 하나도 없죠. 네. PC 산업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모든 걸 다 만들거든요. PC 관련은 하나도 안 만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부가가치의 여부랑은 좀 다른 거죠. 네. 그걸 굳이 쟤네들이 독점으로 먹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왜 다 망하게 해서 쟤네한테 독점으로 줘요? 쟤네가 뭐가 이쁘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PC 관련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된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만이 아니고.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 못 만들거든요. 못하게 됐죠. 네. 대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지를 했으면 우리가 끼어 들어갈 틈이 훨씬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신산업 효과까지도
노릴 수 있었고 그걸 대만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황 회장님이 비공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대만에 우리 협력업체가 350개가 넘어.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팀 타이완 하는 거지라고 본인 말로 얘기했어요. 유지를 해옴으로 인해서 이번에 어쨌든 엔비디아라는 굴러 들어온 떡이 생겨서 그걸 갖고 지금 어쨌든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 삼성이 칩 수주를 못해서 네. 파운드리가 놀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라벨리온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국내에서 GPU 설계 생산하는 업체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 삼성에서 찍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GPU 회사가 일정한 규모가 나오는 GPU 회사가 있었으면 삼성이 그걸로 물량을 커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에서 찍는 것보다 여기서 찍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업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GPU 만든 거를 가지고 왜 대만에 보내거나 왜 중국에 보내? 여기서 보드 생산하면 되지. 어차피 비싸게 파는 건데. 여기서 보드 생산하고 여기서 보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슈퍼컴퓨터 조립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팔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 칩 만들면 다 중국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드 만들어 갖고 온다고요. 뭐하러 그걸 갔다가 다시 와. 여기서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만들 수 있는 데가 없어. 걔네들이 GPU 만들어서 저희 이번에 그 이 GPU를 가지고 보드 찍어야 되는데요. 2,000개만 만들어주세요. 시그마컴에서 2,000개 만들어서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럼 시그마컴도 돈 벌고 좋잖아요. 지금은 다 중국 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라벨리언이나 이런 데처럼 GPU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슈퍼컴퓨터도 만들려고 그러고, 삼성처럼 이제 파운드리도 늘리려고 하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리가 되고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연계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서 남아있는 게 없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막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산업이 더 커지고 육성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깝다고 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는 A부터 Z까지 다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것도 재밌. 관련된 AI를 이용한 응용 산업이나 이런 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 CES 때 그 얘기 했는데 두산에서 물병하고 이렇게 뭐 캔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해가지고 쓰레기 분류 버리는 기계 만들었다고. 이번에 그거 전시했어요. 엔비디아가. 그 모델링. 그런 기계들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버리는 거 이런 거. 욕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누워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뭐가 했냐면, 야, 거기다가 AI를 붙여가지고 누워있어도 넣어서 버릴 수 있게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아직 모델링 단계인데, 우리는 만든 게 있잖아. 네. 큰 거를 탐하는 대신에 작은 거를 안타까워할 수는 있는데, 제가 PC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위주로 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번 컴텍스 주요 화제들 화두 얘기 좀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원래 그 이번 컴퓨터에 안 가려고 맞아요. 했거든요. 이틀 전까지 뭐 갈장할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네, 그 출고하기 전까지도 며칠 전까지도 갈장할지 모르겠어 이제 뭐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딱히 이렇게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엔비디아에서 행사를 이만큼 보내줘가지고 야 이거 뭐 하나 나오긴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행사만 돌아보면은 이틀이 풀로 찰 정도의 스케줄이었어요. AMD도 뭐 이번에 발표를 많이 했고, 근데 AMD는 이제 그 신제품 발표를 한 것에서 끝나서, 그러니까 솔직히 오늘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와 팀 타이완 전략, 그 다음에 칩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전부 다 대만의 생산 기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대만에서 만들겠다 한 것을 제외하고는 컴퓨터에서 볼 게 없었어요. 말씀드릴 내용도 그거 외에는 다른 거는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것도 특별하게 없고 이 대만 내 이 관련 서플라이 체인의 확장이 올해 컴텍스에서 가장 주요한 화두였다라고 보는 게 맞고 아마 그거 가지고 대만이 앞으로 몇 년 잘 꿀 빨아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 AI에서 특이점 이상한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이쪽은 계속 꿀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미 나왔어요. 그런 특이점이. 저도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 하긴 했는데 GPU가 필요 없는 AI 가속 그쵸. 관련된 게 이미 나왔잖아요. MS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엔비디아를 회피하려는 노력들을 관련 업계에서 할 것이고 등장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탈 엔비디아. 네, 탈 엔비디아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우리 걸 쓰게 만들려고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생태계와 그런 플랫폼화를 구축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것들을 플랫폼화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계속 엔비디아를 안 쓰려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공방을 좀 이루어지진 않을까. 더 하실 얘기 있나요? 네, 없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